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혼인생활 내내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이사비를 보태주셨고 자녀 양육도 해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모이는 돈은 없더군요. 아내는 늘 저를 탓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불만스러워했고 이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결국 저는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 못한 저에게 아내는 양육권을 주겠지만 양육비는 보낼 수 없다. 그 대신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아내로부터 갑자기 재산분할 청구, 양육자 변경 청구를 당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최근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시세를 보고 아내의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분은 이제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재산 분할을 안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재산 분할 또 양육자 변경 청구를 당하셨는데 좀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그 협의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그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네.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협의 이혼의 경우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네. 협의 이혼 이후에 다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협의 이혼을 확인해주는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 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네. 재산 분할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협의 이혼 기록만으로는 입증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이 구두로만 합의하셨고 증거가 네. 없다면 부득이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에 응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종이라도 사인을 네. 받아 놓으셨으면 또 모르는데, 그죠? 아니면 카톡이라도 또 네. 이제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증하기가 네. 어려우신 거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혼한 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같은 재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혼한 뒤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혼할 때 시세랑 현재 2년이 지난 현재 시세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이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단을 할 때 우선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정하고 네. 그 가액을 산정하고 이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재산 분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면은 이혼할 때는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협의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은 협의 이혼 신고일이고 그 협의 이혼 당시의 아파트 시세대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협의 이혼의 경우 그렇고 만약에 소송이 2년간 진행됐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네. 아파트 값은 이혼 처음 진행할 때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그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혼 시의 기준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세대로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항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끝나는 시점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가 유리한 사람이 더 유리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이제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당하셨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상당한 재량이 있고 네. 특히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법원 재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네. 양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누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아이들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혼만 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러한 사정 역시 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아이를 한번 이제 네. 포기했던 부분이 있는 네, 거니까요. 예. 또 그간 계속해서 사연자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으니 이 양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이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사연자님 같은 경우 불리하지는 않네요. 네. 네, 2년 동안 아이를 잘 키워 오셨으면 네네.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이 되나요? 네, 그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의사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법원에서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를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사연자님이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4살은 아닌 거고, 그죠? 네, 너무 어린 경우는 아니고. 네, 이제 가사소송법에 이제 만 13세 정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안 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응해야 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점은 협의 이혼 신고일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 당시의 아파트 시세대로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요 부분은 이제 사연자한테 이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양육자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의견이 이제 중요한데요. 또 아이들이 이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 또 사연자님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육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훈련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심장 질환 등으로 돌연사한 역도 선수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운동선수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운동선수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재해보상을 받는 건데요. 노동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노사 간의 근로관계로 상하 간에 이루어지는 지위 감동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 하에 현재는 체육회 소속으로 등록되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선수와 지도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소속 선수라고 하더라도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아니라 프로 선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술인들도 특수 고용자 형태를 보아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프로 선수들도 법의 안정망 안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들의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